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2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바로 내 얘기네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어머니들, 그리고 손주 키우고 계신 할머니들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3개월간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6살 손주의 순진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30년 시어머니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할 줄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전 이 집으로 시집 왔어요. 시어머니 10년 모시고 치매 걸린 시아버지 5년간 간병했죠. 아들 셋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아서 팔고 막내 대학 보낼 때까지 정말 개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기분.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하는 공허함. 여러분도 그런 기분 아시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 들고 나니 이제 쉬세요 하면서 슬슬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는 그런 서운함. 그런데 지난해 가을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켜진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필요 없다고 느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귀여운 6살 손주를 맡아달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62살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가장 소중한 손주를 위해서. 네, 당연히 봐드릴게요. 우리 지호 할머니가 정말 잘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대답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은정이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애가 좀 까다로운데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기특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위해 설레어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부터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지우 방을 새로 꾸미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사러 마트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아이들용 요구르트, 과자, 우유, 장바구니가 가득 찰 때까지 이것저것 담았죠. 그리고 서점에도 갔어요. 6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들을 한아름 사왔어요. 토끼와 거북이, 엄마 찾아, 산만리, 백설공주.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요즘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난감도 샀어요. 블록, 퍼즐, 색연필. 손주가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이용 식기도 새로 장만하고 작은 의자와 책상도 하나씩 마련했죠. 드디어 그 월요일 아침이 됐어요. 지우를 데려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너무 할머니 같으면 지우가 재미없어 할까봐, 그렇다고 너무 젊게 입으면 어색할까봐.
결국 단정하면서도 친근해 보이는 옷으로 골랐어요. 머리도 새로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연한 립스틱도 발랐어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지우가 뛰어들어왔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꽃밭에 나비가 날아든 것 같은,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지우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우는 처음엔 조금 낯설어 했어요. 할머니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둔 장난감들을 보여주니까 금세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할머니, 이거 다 내가 가지고 놀아도 돼? 당연하지. 우리 지우 주려고 할머니가 사온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지우와 함께 놀았어요.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색칠 공부도 했어요. 점심때는 지우가 좋아한다는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라고요. 할머니 음식 맛있어?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30년간 가족들 밥해주면서 한 번도 이렇게 티 나게 고마워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도 나갔어요. 지우 손을 잡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손자 예쁘네요. 할머니가 정말 잘 봐주시네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건 시작도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간식을 주는데 지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간식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왜? 할머니 간식이 맛없어?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는 지우가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때는 그냥 아이 엄마가 간식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넘어갔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몰랐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거대한 진실의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그 뒤에 제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지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때 제가 알았다면 며느리가 지우에게 제게 대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미리 알았다면 아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둘째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지우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전날 밤 꿈에서도 지우와 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에 김치찌개, 그리고 지우가 좋아한다는 멸치볶음까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었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지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 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하는데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바보 같은 것도 많다고.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6살 아이 말이니까 엄마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바보 같은 게 뭐야? 잘 모르겠어. 그냥 옛날 사람이라고. 지우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가시가 박혔죠. 그날 하루 종일 지우와 놀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바보 같은 것도 많다고. 도대체 제가 뭘 바보같이 했다는 걸까? 30년간 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아들들 키우면서 뭘 바보같이 했다는 걸까? 점심을 준비하면서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지우가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음식은 별로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별로라고? 왜? 모르겠어. 그냥 별로래. 그래도 공짜로 봐주니까 참으라고 했어. 공짜로 봐준다고.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마치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공짜로 봐준다고. 제가 지금까지 이 집안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공짜였다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30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던 차가운 부엌.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들이던 손, 아들들 학비 마련하려고 밤새 부업하던 그 고단한 나날들. 그런데 그게 다 공짜였다고. 당연한 거였다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6살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정확히 전달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야, 그럼 할머니가 다른 맛있는 거 해줄까? 응. 그런데 지우가 또 망설이더라고요. 그런데 뭐야? 엄마가 어차피 할머니는 할 일도 없잖아 라고 했어. 할 일도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할 일이 없다고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다고요? 그날 오후 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을까? 정말 제가 바보 같은 걸까? 정말 제가 하는 일이 다 공짜일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지우와 함께 자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우가 잠꼬대를 하는데 할머니 집 냄새나. 잠꼬대로 하는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어요. 잠에서 깨어 새벽 3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와 앉았어요. 정말 제 집이 냄새 날까? 30년간 이 집을 지키면서 항상 깨끗하게 치우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방향제도 뿌리고 했는데 거울을 보니 초라한 62살 할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바보 같아 보일까? 정말 제가 옛날 사람이라 뒤떨어져 보일까? 셋째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우가 좋아할 만한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전까지.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많이 먹어. 그런데 지우가 한 입 먹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왜? 맛없어?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다고 했어. 배탈 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간 가족들 밥 해주면서 한 번도 배탈 난 사람 없었는데 제 음식이 더럽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 싸줬어.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도시락. 며느리가 몰래 지우에게 도시락을 싸준 거였어요. 제 음식은 더럽고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안전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온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단순히 며느리가 제 음식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3일간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음식을 지우는 한 입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할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지우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도 그랬어. 할머니 집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봐달라고 부탁한 거래. 엄마가 나한테 할머니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30년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었나요? 제가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지우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돈도 없고 무식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돈도 없고 무식하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6살 아이 앞에서 울 수도 화낼 수도 없었죠. 그날 밤 지우를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하지만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하나씩 깨달아 갔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어요. 화내고 따지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면 엄마 도시락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맛만 봐라, 할머니가 서운하겠어 하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정말 맛있으면 먹어요. 지우가 점점 할머니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게 엄마 도시락보다 맛있어 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지우와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말이에요. 아이가 하는 순진한 말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뒀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돈도 없고 무식하다고 했어.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어.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옷차림 촌스럽다고 웃었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명예훼손이 뭔지, 정신적 피해가 뭔지 다 찾아봤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의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시어머니 간병비 월 150만 원씩 10년이면 1억 8천만 원. 시아버지 치매 간병비 월 200만 원씩 5년이면 1억 2천만 원. 가사 도우미비 월 80만 원씩 30년이면 2억 8,800만 원. 다 합치면 6억이 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6억 원짜리 일을 공짜로 해온 거였어요. 3개월 동안 지우 봐준 것도 계산해 봤어요. 하루 10시간 한 달 25일 시간당 육아 도우미비 1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월 375만 원 3개월이면 1125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봐달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아들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러 온 날이었죠. 어머니 지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평상시처럼 건성으로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했죠. 거실에 앉아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3개월간 지우가 한 말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지우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바보 같은 것도 많고 공짜로 봐주니까 참으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어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제가 다 녹음해뒀거든요.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우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돈도 없고 무식하다고 했어.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집은 냄새나고 더럽다고 했어.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계산서였죠. 지난 30년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의 시장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시어머니 간병비 1억 8천만 원, 시아버지 치매 간병비 1억 2천만 원, 30년간 가사 도우미비 2억 8,800만 원 다 합치면 6억이 넘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지우 봐준 것도 계산해 봤어요. 하루 10시간 한 달 25일 시간당 1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1125만 원이에요. 공짜로 봐주니까 참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짜가 아니었네요. 며느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우가 이제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매일 할머니한테 오고 싶다고 그러네요. 할머니 음식이 엄마 도시락보다 맛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지우 앞에서 할머니 흉보기 금지. 둘째 매월 육아비 50만 원 지급. 셋째 지우에게 할머니 욕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기. 만약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녹음 파일을 가족 단체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친척들한테 다 들려드릴 거고요. 그 뒤로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매월 50만 원을 입금해줘요. 더 중요한 건 지우 앞에서 할머니 흉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얻은 건 돈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내가 이 집안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쌓아온 지혜, 희생해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해요. 지금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60년, 70년을 살아온 삶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우와의 관계예요. 이제 지우는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을요? 어제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상처가 다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두렵나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다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을 배워야 할 뿐이에요. 때로는 할머니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